동네 조폭의 횡포가 날로 엽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독방에서 12년 살았다며 시장 상인을 위협하거나 전과 55범이 주로 여성업주를 상대로 위협하는 등 서민들을 괴롭히는 동네 조폭의 백태를 알아봤습니다. 저질 중국산 수의를 100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한 대형 상조회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수의는 썩지 않는 나일론 재질로 수입 원가는 10,00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네 조폭은 달리 비유를 한다면 바늘 조폭쯤 되겠습니다. 바늘 조폭도 미리 단속하지 않으면 나중에 황소 조폭이 되니까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한 상조회사가 유명 상조회사인데요. 중국산 수의를 안동포, 그러니까 안동에서 만든 고급 국산 수의로 둔갑시켜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컨테이너 건물에 관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상자 가득 수의가 들어 있습니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가짜 명품 수의입니다. 이 상조회사는 국내산 명품 수의로 바꿔주겠다며 유가족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고인을 위한다는 생각에 가족들은 적게는 80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을 선뜻 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한 수의는 3만 원대 중국산이었습니다.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 고급 수의를 입혀드리는 게 어떻겠냐. 국내산 명품 고급 수의가 제공된다고 속여 가족을 잃어 슬픔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습니다. 장내 지도사 대부분은 중국산 수의란 걸 알고도 수당을 받기 위해 회사의 지침을 따랐습니다. 이 회사는 납골을 유치해준 대가로 18개 납골당으로부터 21억 상당의 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상조회사 대표와 장내 지도사 등 2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살아서 입어보지 못한 고운 옷을 죽어서라도 입어보자 또는 입혀드리자는 게 바로 수의죠.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흙으로 말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기능도 합니다. 그런데 망자를 울리는, 아니죠, 정확하게는 유족을 가슴 아프게 하는 수의 사기. 노정호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총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번에 사기를 친 하나는 중국산 싸구려 수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안동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시고 바로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저가 수의를 고가에 판매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저가의 수의라고도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것은 사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나이롱으로 만들었죠.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일반 폴리를 만들어갖고 시신이 썩는다라는 개념. 시신이 썩으면 함께 수의도 썩어서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정말 실로 놀라운 이러한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노 사무총장께서는 만져보시거나 그럼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눈으로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은 정말 전문가 이외에는 힘듭니다. 그래도 뭐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야 있습니다만 그 수의 자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는 대마.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밥상이라든지 이러한 거 전부 다 이렇게 덮어놨던 거. 삼배. 네, 삼배죠. 그게 대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파리 같은 것이 안 끼잖아요. 예. 항균, 항염, 항취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관련해 갖고 결국은 태워보는 수밖에 없어요. 태워보면은 여기에서 우리 분석단들 한번 보시고 말이죠. 거기에서 보시고 한번 아실 수 있겠는지 한번 보시죠. 네, 거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수의를 만지니까 기분이 참 이상해요. 경건해지는데 저는 한눈에 안 만지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저는 말을 많이 봤거든요. 여성들은 원래 옷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안 해요. 저는 딱 한눈에 이쪽이 당연히 진품, 이쪽이 아까 말씀하신 사기, 가짜 같은데 아닌가요? 어떤가요? 저는 이게 당연히 진짜라고.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을 해주시죠. 제 입장에서 왼쪽? 저기 왼쪽, 거기에서는 앵커님 서 계신 쪽. 그게 진짜. 제 옆에 있는 쪽이 그게 진짜. 진짜다. 저쪽이 가짜. 저쪽이 가짜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미리 저희들이 이게 어디 산이고 얼마짜리인지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떼어보시죠. 네. 이거 맞아야 되는데. 가격 차이가 2만 원? 자, 아니 2만 원? 중국산 맞추셨네요. 저게 맞나요? 아니 근데 가격이 2만 원입니다. 2만 원? 2만 원에 150만 원 이게 그렇게 고가인가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수의를 우리가 구입을 하시게 되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19수가 들어있고요. 또 19 바지, 또 버선, 또 뭐 여러 가지 댕기 수많은 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19가지고 여성은 21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전체 19가지 남성으로 따진다면 19가지가 2만 원 미만으로 우리 국내에 반입이 되고 있다. 2만 원 미만으로요? 2만 원 미만으로. 아니 이게 말이 안 자리에 되네요. 들어가서 얘기. 네. 아니 그렇다면 아니 근데 이게 한 말씀 드린 게 이게 지금 뭐 봐서 비교를 하니까 아마 네. 류엘 박사님 잘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따로따로 있으면 이게 2만 원짜리인지 맞아요. 150만 원짜리인지 전혀 알기가 말씀이 어려워요. 맞는 게 두 개가 나란히 있지 20만 않고 원에 2만 원? 나란히 있지 않고 하나만 있으면 그 2만 원짜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둔갑하면 얼마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만 원이라는 이 수입 원가 자체가 국내에서는 대부분 50에서 70만 원. 기본적 중간 가격을 받습니다. 50에서 거의 70만 뭐 원. 예, 20배, 그렇습니다. 30배. 그렇죠. 20배, 30배 이상이죠. 네. 그러니까 아니, 뭐 근데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으로는 아까 저게 3달러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네.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네. 일단 수의 사기가 그 수법이 굉장히 교묘하다고 하던데 말이죠. 그 경찰 출신 김 이게 교수께서 근데 이제 그 수위 가지고 나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 몰랐고요. 그 전에 일선에 있을 때 보면 그게 일반화돼 있었어요. 사실은 일반 장례식장 같은 데서. 그렇지만 요즘 하고 좋은 있는 거라고 얘기해놓고 중국산 갖다 저 바꿔치기 해가지고 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사실 요즘 하고 있는 몰랐거든요. 수법은요 간단해요. 라벨을 바꿉니다. 메드 인 차이나를 떼고 국산 안동포 뭐 이런 식으로 라벨 바꾸기. 라벨을 띄어서 네, 라벨을 떼서 아예 새로운 라벨을 붙이는 수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노인들에게 팔아요. 그런 다음에 집에다 보관하면은 썩으니까. 벌레가 끼니까 저희가 보관하겠습니다. 나중에 찾아가세요 하고 돈만 받고 물건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은 나중에 준다. 하면 노인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족들이 받게끔 되는데 가족들은 얼처구니 없는 싸구려를 받아가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해서 안 될 범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상조 계약할 때 네. 품목별 단가는 그러니까 또 더 안 그게 쓴다고 있을 거 그러더라고요. 아까 2만 원짜리에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저고리 하나만 그런 건지. 아니에요. 전체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중국산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연간 26만 명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26만 명이 돌아가시는데 26만 명이 돌아가시는 중에 약 80에서 90%가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그 시신과 함께 썩어야 되는 대마를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그러한 상조 회사들이 수익을 보다 남기기 위해서 결국은 폴리라든지 나이론이라든지 이러한 그 섞여 있는 것들을 들여온다는 것이죠. 대마라면 그 가격이 나올 수가 근데 없습니다. 제가 장래 예를 너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수의를 입어야 하나요? 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양복을 입고 본인의 턱시도라든지 가장 아끼는 옷을 입기도 하고요. 그렇죠. 드레스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네, 맞습니다. 얼굴 화장하고 평상복 입고 그렇게 누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끼던 옷을 입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꼭 이게 이렇게 실제로 저희 부모님 아직 건강하신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등산복이 본인이 갖고 있는 고가의 옷이니까 그걸로 해도 충분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패 때문에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매장하면 근데 화장을 할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게 크게 화장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뭐냐면 네. 뭐 상조회사 같은 데서 보통 3만 원짜리를 해가지고 360만 원짜리를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전화를 해서 조금 490만 원짜리 상품을 하면 고급 안동포를 뭐 준다, 뭐 고급 수의를 준다 해가지고 하면 이게 또 유족들은 가족들은 참 이거 뭐 좋은 마지막 가시는 마지막 분이니까. 가시는 길에 평소 불효자들이 마지막 또 효자. 특히나 더군다나 평소 불효자들이 정말 평소에 나쁜 사람, 잘했어야 되는데 평소 잘한 사람들은 뭐 그런 것도 개의치도 않은데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궁박함이라든가 그렇네요. 아니면 불효의 그걸 자극하면서 그냥 고가의 상품으로 유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나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수의 원가가 경찰이 발표한 18,000원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친다라고 하는 JTBC의 단독 취재가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서 최초로 단독 보도하는데요. 중국산 수의의 수의 원가 바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이제 수의 원장인데요.
아, 맞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단가가 3달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먼저 말을 해버렸는데 그게 3달러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로. 우리 돈으로 3,000원? 3,300원, 뭐 3,300원. 3,150원. 3,000원짜리를 780개 사갖고 234만 원이라고 써 있네요. 아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340달러. 그럼 저거를 얼마나 가? 그러니까 230 정도, 대충 240, 그렇죠. 250 200, 정도, 250 정도 환율이네요. 남겨도 3,000원이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3,000원에 그럼 저걸 얼마 받는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아까 60에서 70만 원. 그렇죠. 저희들도 그 생각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야. 저 수입 원가에 관련돼 갖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제보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설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중국 현재까지 확인을 해봤더니 저 가격이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금을 환급해주는 중국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한국 사람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한테 입혀야 될, 고인한테 입혀야 될 일을 쓰레기를 입고 가시느냐고 한국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전 정말 가슴에 억장이 무너졌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김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썩지 않는 게 문제다.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말이죠. 노 사무총장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저 파란 부분은 네, 또 뭐죠? 지금 현재 이제 시신을 고인을 싸놓은 그러한 그 포가 지금 현재 썩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금 실이 보이시죠? 시신을 덮고 있는 실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마람은 썩어서 없어져야 됨에도 저 불구하고 빨간 부분이 실인가요? 아니에요, 저 흰색 부분. 흰색 부분. 네, 이렇게 저런 것들 지금 현재 실이. 전부가 다 지금 나이론으로 시신을 전부 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아마 우리 묘를 파갖고 우리를 봤을 때 아니 20세기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왜 저 나이롱을 저렇게 꽁꽁 묶어서 가셨느냐?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 겁니다. 말이죠. 저게 아마도 저 유골 상태, 백화된 그 상태인데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바깥에 보이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예, 저게 이 얇은 저질 게 실이고요. 네, 실입니다. 화학섬이다 이거죠. 안 썩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시신이 그 땅에 매장이 되면 한 2에서 3년 정도 되면 100고라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삼배 같은 거를 하면 좋은 재질로 하면 자연스럽게 부패가 되면서 우리 몸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되는데요. 저기 아까 사진을 보면 충격적인 게 실 모양인데 저거는 나일론이라 거의 반영구적으로 몇천 년이 흘러도 저 실조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신을 꽁꽁 묶고 있는 그런 형태라서요. 만약에 매장을 하실 거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까 뭐 양복을 입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매장을 할 거면 같이 썩을 수 있는, 같이 부패할 수 있는 선연 삼배를 반드시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화장의 하네요. 경우에는 또 예외가 되겠네요. 예외가 되죠. 화장일 때는 굳이 썩을 재질을 사용을 할 필요성은 없으니까 1,500도 이상이면 대부분 일반 옷을 입어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거네요. 이 사람들이 화장할 때 이걸 입혀서 하니까 근거가 안 남잖아요. 사기를 쳐도. 그렇죠. 그건 이제 화장을 놓고 이제 매장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렇죠. 거가 남는데 자식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또 충격을 받겠어요. 잘해드리려고 또 했는데. 심지어는 저도 충격인데요. 심리적으로 조상이 이렇게 갖고 나일론에 묶여 있으면 후손들이 또 잘 되겠냐고요. 아니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뭐 중국산이다, 뭐 국산이다 말을 하는데요. 여하튼 뭐 중국산 뭐 2만 원, 뭐 국산 15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비싼 삼배를 써야만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고인용품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장례용품들이고요. 고인이 입고 가시고 또 들어가시는 관. 그러니까 관하고 이 수의 자체가 바로 우리 고인을 모시는 가장 중요한 예의다라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양복을 입고 가신다 뭐다 하는 이야기들도 사실 많습니다만 저 문화 자체는 결국은 우리만의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의 자체는 바로 자손들한테 계속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시신을 잘못 모시게 되면은 우리 고인을 잘못 모시게 되면은 자손 대대로다 어떠한 재앙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러한 수의라든지 이러한데 가능한 한 단돈 2만 원짜리를 들여다가 한 3, 40만 원 붙여놓고 또 나머지 중간쯤 해갖고선 한 5, 60만 원 붙여놓고 한 2, 300만 원짜리 붙여놓고 고인이 가시는데 어떤 걸 쓰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7, 80만 원짜리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저런 합성 섬유 수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신을 화장했을 때
화장했을 때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저희 취재진이 사건반장팀이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우고 있는데요. 국내산 왼쪽이 대마 수위고 오른쪽이 중국산 저가 수위입니다. 국내산 대마 수위는 이제 뭐 타고 나서도 그 탄 부분들 네, 재가 있지 않습니까? 재가 예, 재가 그냥 날리는데 네, 그대로 날리는데 네. 중국산 저가 수위는 우리 보통 합성 수지 태울 때처럼 끈끈하게 타르처럼 저게 남는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을 했었을 때도 저게 문제입니다. 유골 자체가 화장을 했을 때 깨끗하게 유골이 그 해서 벌레도 끼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이제는 같이 시신하고 태우지 않습니까? 수위를 입혀갖고 그런데 그것이 딱딱하게 굳거나 아니면 유골 자체가 검어지는 겁니다. 그럼 매연도 심하겠네요. 그렇죠. 아주 검은 끓음이 나고요. 이게 화구는 1500도 이상인데 예. 그래도 저런 흔적이 좀 남을까요? 예,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뼈에 네. 조금 침착이 돼서 검게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위 문제에 있어서 이게 조선 시대 때 이제 삼배를 입는 풍속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모두 다 자연적인 섬유이기 때문에 뭐 신라 시대나 이때에 발굴을 해보면 그 시대의 복식을 입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수위가 저가냐 고가냐를 따지기 전에 자연산으로 된 제품이라면 뭐 부모님 원하시는 거가 고가 제품이면 사드릴 수 있지만 형편에 맞게 자연 섬유로 된 걸로 선택을 한다면 뭐 그러니까 자연산이면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훨씬 더 그렇기만 하다면 좋은데.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등산복 입히실 때 고어텍스 입히시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이참에 장례 문화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법령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부모님 또는 뭐 가족을 대신해서 하면서 정말 화장도 시켜주고 정성스럽게 마지막 가는 길을 모셔주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괜히 허례허식이 아닌지 이렇게 옷을 입히고 이러면서 괜히 자기 만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그 통계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74%에 이릅니다. 74%. 매장이 4분의 1이에요. 네. 이제 점점 화장이 늘어나지 거의 않을까요? 그렇게 매장할 되지 공간이 않겠습니까? 없어서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장이 해도 또 묘소를 쓰더라고요. 그렇죠. 화장을 해서 묘를 쓰는데요. 그 묘에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묘에 항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화장을 하면 8구, 9구 이렇게 들어가서 땅 면적을 차지하는 가족묘 거죠. 형태로 이제 합장을 요즘은 합니다. 납골당이 있잖아요. 납골당. 납골당으로 처리가 되죠. 그런데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상조 회사는 말이죠.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알만한 대형 회사입니다. 워낙 광고도 많이 나오고 말이죠. 저도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가입할 뻔했던 회사예요. 네, 그런데 그 상조 회사에서는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혐의가 다 사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있어라. 아직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결정 난 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지켜봐 달라고 약간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은 뭐 적용 법조가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네, 지금 광고 회사 상조 회사 광고들이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법상 사기죄죠. 보통. 사기. 예, 사기죄. 아까 50억 말씀하셨잖아요. 이상이 넘으니까 특정 범죄 그렇죠. 가중처벌. 근데 사기인데 이것이 금액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된다 아니면 형법이 된다 이건 알 수 없고요. 아직은 모르고요. 또 이제 배임 수재, 배임 증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기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잠재적 피해자가 무궁무진하다는 점인데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어떤 점을 취해야 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부모님 수위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신다는 설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따라 미리 준비를 하다 보면 황망한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이제 한두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고 무슨 상조회사 같은 데를 너무 믿지 말고 또 너무 이런 것을 치장하기보다는 그래서 소박하게 또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화도 조금 지금쯤은 이제 바꿀 때가 됐고 우리 사건반장에서는 이런 상조회사나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해야 되겠죠. 농사무총장께서는 말이죠. 네네. 지금
특히 이 수위는 윤달에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곧 윤달 오지 않습니까? 네,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일 겁니다. 아마 윤달이. 예. 윤달이라고 하면은 손이 없는 달, 즉 귀신들이 전부 다 하늘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 수위를 그때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달도 오고 하는데 네네. 과연 어떤 식으로 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점. 네네. 지금 현재 이 수위를 구입을 하실 때는 결국은 전문가하고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위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오동나무 박스에서 열게 되면은 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자꾸 이 상하고 썩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거짓말을 시키게 되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안심하시고 전문가하고 상의하고 또 일부분을 잘라서 불에 태워보기도 하고 이래서 속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은요. 평소에 효도하면 돼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해놓고 싸구려 수위를 입혔다. 참 씁쓸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표심을 울리는 상술,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국의 엄정한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3시 상황실 사건만장 내일 뵙겠습니다.